자, 채권 파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매경신문 보시면 1월 29일자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계리시험 쪽 준비하신 분들은 신문을 굳이 따로 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추후에 2024년도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약간 공법을 그냥 이론 그대로만 좀 보지 마시고 신문 정도는 좀 같이 보시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요 기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 중에서 금융상식에 해당되는 파트고 채권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투자 보시면 주식 투자가 있고요. 채권 투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딱 제목처럼 금리의 꼭대기에서 장기채 외치다 되어 있으니까 요 금리랑 채권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는 제목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문 읽다 보면은 올해 2023년도 시험 범위, 계리 시험 범위에 제외된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투자 소득세 요 범위가 제외가 됐거든요. 일단 그 학습자를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고요. 2022년도에는 원래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현황이에요. 자, 작년도에 급락했던 채권 가격이 올해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대요. 특히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는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 채권의 가격의 급상승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차익, 그러니까 채권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와 채권 가격을 우리 배우셨고요. 역관계. 자, 일단 제일 쉬운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상승. 그럼 보통 어디에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겠어요? 요즘에 막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돈들이 예금이나 적금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적금 이쪽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그럼 이쪽 예금과 적금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투자가 적어지겠죠? 지금 뭐가 줄어든다? 채권 투자는 줄어들 거예요. 즉, 그 얘기 뭐예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드니까 채권의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리와 채권 가격 역관계로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채권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채권을 덜 사고자 하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참 금리가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는데 채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었다는 거죠. 그럼 내려갔을 때 계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파트도 보면 가격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를 매수했다면 현재 9%가량의 자본의 매매 차익, 일종의 뭐예요? 시세 차익이죠. 그러니까 싸게 산 채권을 비싸게 팔게 되면 그 차익을 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가량의 자본의 매매 차익은 이자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게 산 채권을 비싸게 팔아서 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3도 올해 1월 중순에 기준을 봤을 때 작년도 12월 발행된 한국국채 10년물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년짜리니까 뭡니까? 장기채권이에요. 장기채. 그래서 표면금리, 표면이자 요거 이제 채권을 배우시게 되면 표면금리라는 거를 언급을 해놨는데 겉으로 드러난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정이자로 4.25%를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8.9%.
기대되는 건 예측되는 거죠. 예상 수익률. 그래서 2022년도 9월 표면금리 3.12%로 발행돼 국채 2년물은 여기 2년짜리니까 뭐예요? 단기채죠 또. 기대 수익률은 0.71%에 불과한다. 일단 딱 보시면 표면금리가 달라요. 장기채가 높죠? 단기채가 낮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채의 금리가 단기채의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즉 가격이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가 금리가 높고 여기가 낮게 나오죠. 근데 기대 수익률 보시면 장기 채권이 8.9인데 단기채는 0.71%에 불과해요. 여기가 갭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는 표면 금리 차이보다는 아까 얘기한 채권 가격 상승했다는 그 수익을 봤을 때 이쪽이 더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요거는 이제 우편 금융 교재, 금융상식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어떤 자산을 현재 가격으로 매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기대니까 의미하고 실제 투자 결과로 발생하는 사후적 실현 수익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상이에요, 예상. 기대란 말은. 예상 수익률.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 예상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아파트 똑같죠. 아파트도 예상 수익률이 뭐 10%. 내가 1억에 매입을 하게 됐을 때 아직은 상은 아니고 1억 1천 정도에 1천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면 그럼 여기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기대가 있어요. 가격 상승의 기대. 그럼 요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1억 대비 차익 1억 천에서 1억을 빼니까 1천만 원 곱하기 100%니까 10% 나오죠. 근데 실제로 1억 1천만 원에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실제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사고 나서 떨어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실현 수익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채권에 투자할 때 수익은 두 가지 있다는 걸 우리 이제 금융상식 교재에 나와 있고요. 가장 기본은 이자죠, 이자. 그래서 확정이자입니다, 확정이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고정값이라고 보네요. 반드시 주는 거고. 근데 시세 차익.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차익을 얻을 수 있죠.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자하고 시세 차익을 비교해서 두 개 합쳐서 당연히 양수값이 나오면 채권을 사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자는 고정값인데 시세 차익이 만약에 떨어져서 진짜 마이너스로 나와버리면 오히려 채권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장 기본은 반드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볼 수도 있더라. 그런 거죠. 자, 2022년도에는 고금리를 바탕으로 한 단기채 이자 수익이 주된 투자 방법이었지만 알다시피 이제 금리가 높게 나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채권도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봐서요. 금리가 높다는 건 아까 돈이 예금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게 합리적이죠. 궁극적으로는 채권 이자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채 이자 수익이 주된 투자 방법이었지만 이제 고점을 확인한 2023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세 차익과 관련된 장기채를 통한 차익 실현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서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에 금융투자 소득세인데요. 이게 이제 우편및 금융상식 교재에 보시면 금융상식 안에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학습 자료에 있다가 2023년도에는 일단 학습 자료가 지금 삭제됐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시험 날짜 6월 3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전제한다면 이 부분을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히 신문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그래서 금융투자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물리도록 돼 있다. 원래 원칙은.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뭔가 얻는 이득이 있으면 세금 내라. 그래서 요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합의하며 채권의 자본 차익 매력이 더 커진 이유는 아까 자본 차익 뭐였어요? 시세 차익. 그래서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정치권 여야에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만약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다면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채권의 자본 차익은 구간이 3억을 기반으로 3억이 아닐 때는 22%, 3억을 초과한 구간은 27.5% 세율이 적용됐겠지만 2025년도까지, 왜냐하면 2년 유예니까 과세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현재 교재에서는 과세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23년도 당연히 내용이 없을 거고 2024년도 시험 본다면 역시 이 내용이 빠지겠죠. 자, 그래서 거래비용 파트 들어가시면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내용이 줄면 부담이 줄겠죠. 자, 채권의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사에도 들어가 있으면 채권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모두 가능하다. 직접 투자, 뭐 주식 다 똑같죠. 주식도 내가 직접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간접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구입한다면 직접 투자가 되는 거고 부담스럽다면 ETF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금융상식 교재에 언급되어 있죠. 상장지수 펀드, ETF, 펀드죠. F가. 그 다음에 상장지수,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돼 있어요. 지수. 그래서 주식도 보도 주가지수가 쭉 올라가면 그 연계해서 수익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ETF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게 인덱스 펀드예요. 대신 특징이 상장되어 있다.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면 주식을 자기가 팔 수 있죠. 그래서 펀드인데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 만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채권은 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아까 장기채는 10년짜리, 뭐 단기채 2년짜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만기가 도래하면 발행 당시 표본금리 맞는 금액을 상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중간에 매도 가능하죠. 뭘 통해서? 유통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통시장에서 중간에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당시 표본금리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써 있으니까 얼마 주겠다. 그리고 시장금리 차이도 확인하셔야 된다. 왜? 시장금리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있었죠. 이게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표본금리에 비해서 해당 채권의 현재 시중금리, 시장금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다면 뭐예요? 이게 내려간 거니까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발행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채권을 사들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을 자연스럽게 매경신문 쪽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보통 이제 채권 파트가 교재로 보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상식 공부하신 분들이 교재로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신문 내용을 좀 접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이 되시면 좋겠는데 당장 뭐 6월달 시험 보신 분들은 신문을 꼭 보라고 얘기를 안 드릴 것 같고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교재 확인하시고 이 내용 다시 읽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내용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한번 내용 잘 찬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